환경부와 경상남도가 경남도민과 부산시민의 식수원을 합천 환강과 창녕 강변 여과수로 대체하려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셉니다. 방산업체의 노조조합원들이 쟁의 행위를 하다가 노조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과일의 치명적인 과수화상병이 경남의 코앞까지 퍼지고 있어 경상남도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권고했습니다. 민선 7기 3년을 맞은 장충남 남해군수의 공약 이행과 남해군의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은 낙동강 대체 취수원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창원이나 김해, 양산처럼 경남의 중동부 지역 그리고 부산 시민들은 낙동강 하류의 물을 고도 정수 처리해서 식수로 쓰고 있습니다. 이걸 합천 환강이나 창녕의 강변 여과수로 대체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합천 창녕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셉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경남도민 10명 중 약 6명이 식수로 마시고 있는 낙동강 본류. 하지만 각종 수질오염 사고에 해마다 녹조까지 반복되고 있어 대체 취수원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마련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에 따라 대체 취수원으로 거론된 것은 합천 환강과 창녕의 강변 여과수. 이곳에서 하루 90만 톤의 물을 퍼올려 창원과 김해, 양산, 함안 등 중동부 도민에게 48만 톤을 공급하고 나머지 42만 톤은 부산에 공급한다는 겁니다. 김경수 도지사도 낙동강 본류의 수질 문제와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체 취수원 개발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산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관건은 지역사회와의 합의입니다. 대체 취수원 개발 지역으로 거론되는 창녕은 물론 합천에선 의회까지 나서 재산 피해와 농업용수 부족을 우려하며 중동부 경남과 부산 물 공급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 환경단체도 볼을 그대로 둔 채 취수원을 이전하는 건 낙동강 포기의 정책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8개 보호 처리 방안을 만들고 낙동강이 다시 이제 원수가 깨끗해진다면 이제 과연 취수원을 옮길 필요가 있는가?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는 오는 24일 대체 취수원 문제를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오랫동안 반복된 낙동강 물 문제가 이번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창원의 방위 산업체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노동조합 조합원들 3년 전에 쟁의 행위를 했다가 노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방산물자 만들기 때문에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현행법을 어겼다는 건데 재판부는 노조의 주장처럼 이 법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창원의 방산업체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노조 조합원들이 사측과 임금과 단체 협약 협상 끝에 쟁의 행위를 한 건 지난 2018년 7월부터 약 8개월간. 임시총회를 통해서 교섭 진행 사안들에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고요. 이제 간부들은 현장을 좀 돌면서. 회사는 이 노조원들이 방산물자 생산 부서원들이고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를 하면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현행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고소했습니다. 결국 노조 측 간부 4명은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법 적용의 명확성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법률 조항에 있는 주로라는 단어가 근로자의 대상 범위를 알 수 없는 데다 근로 3건 중 단체 행동권의 핵심인 쟁의 행위를 금지하는 건 과잉 금지 원칙 등 헌법에도 위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침해를 해야 됩니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런데 이렇게 전면적으로 금지를 해버리게 되면 이분들은 진짜 민수를 90% 생산하고 10%만 방산 생산하는데도 불구하고 파업을 아예 못하게 됩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노조의 주장처럼 위헌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단체 행동권이 제한되는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범위는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돼야 하는 것이고 그 범위도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만약 위헌 판단이 내려진다면 방산물자 생산 노동자들도 단체 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 나무가 불에 타서 꼭 화상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해서 말라 죽는 과수 화상병 사진입니다. 세균으로 감염이 되는데 최근에 경북 안동까지 확산이 돼서 경남의 농가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 시군에 행정명령을 권고했는데 주의할 점은 뭔지 정성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창의 한 과수원. 작업을 끝낸 농민이 농기구를 일일이 소독하고 과수원 곳곳에 생석회를 뿌립니다. 지난달부터 경기도와 충청도를 중심으로 발생한 과수 화상병은 전국 367농가 169헥타의 면적까지 퍼졌습니다. 특히 거창에서 60km 떨어진 안동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11개 농가에서 발생해 걱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거창의 사과 재배 면적은 1,761헥타로 경남의 48%에 해당하고 전국에서 5번째를 차지하는 주산지입니다. 거창에 올까 싶어가지고 상당히 농가들이 겁을 많이 먹고 긴장하고 있는 상태고, 또 최선을 다해서 농가에 소독하고 외부인들 전혀 안 받고 관리하는. 경상남도는 현장을 점검하고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을 권고했습니다. 종합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도내 유입을 철저하게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이동 이력제 운영과 소독 의무화, 잔재물 이동 금지 등 7개 항목이 시행됩니다. 과수 화상병에 걸린 나무는 잎과 줄기가 불에 탄 듯 시커멓게 변하고 결국 말라 죽습니다. 아직 뚜렷한 치료 약제가 없고 한번 발생하면 나무를 베 땅에 묻는 수밖에 없어 농가에는 치명적입니다. 과수 화상병은 신속한 발견과 매몰이 차단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보니 농가의 세심한 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민선 7기 3년을 맞아 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의 공약과 현안을 살펴보는 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장충남 남해군수에게 공약과 남해군의 현안을 들어봤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군수 선거 당시 경쟁 후보들의 공약까지 포함한 통합 공약은 모두 90건. 현재 공약 이행률은 81.8%입니다. 핵심 공약은 남해 여수간 해저 터널 건설, 남해군에 KTX와 공항이 생기는 수준의 효과가 기대되는 20년 넘은 수건 사업입니다.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번번이 좌절됐지만 영호남 주민들의 유치 열기가 뜨거워 올해는 어느 해보다 기대감이 높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의 완성판이다. 또 영호남 하업의 종결판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남해 여수 해저터널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서면 지역의 희망 고문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조선산단과 화력발전소 유치 실패에 이어 석탄 가스화 발전, 즉 IGCC 유치마저 무산되면서 새 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전력 수급 계획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또 이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탈석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업들은 추진될 수는 없고. 지은 지 60년이 넘은 남해군 청사, 새 청사터를 어디에 둘지 갑론을박을 벌인 끝에 현 청사터에 새로 짓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해읍의 공동화를 막고 역사 공헌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토지 보상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빠르면은 후내년쯤은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경남의 백신 1차 누적 접종자는 82만 3천여 명, 인구 대비 접종률은 25%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이후 신규 확진자는 김해 7명, 창녕 1명 등 모두 8명이며 누적 확진은 5,008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는 김해 노래연습장과 부품 공장 관련, 창녕 외국인 식당 관련 확진자가 추가됐으며 나머지는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거나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으로 주거지를 이탈한 사람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제7형사단도 김초하 판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무단으로 집을 나서 차를 몰고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A씨와 51살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가격리 이탈 행위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행정일부는 지난해 8월 광화문 집회 참석자가 경상남도로부터 받은 코로나19 진단검사 긴급 행정명령이 무효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이 실제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위험 요인에 노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단적 연쇄적 감염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이 하창환 전 합천군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하 전 군수의 자택으로 수사관 4명을 보내 신병을 확보했으며 지난 2013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업체에서 3억 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들어 경남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가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내놓은 중대재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경남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33건으로 경기에 이어서 2번째로 많았는데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각각 17건과 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창원시는 5차 마산해양신도시 민간 복합개발 시행자 공모에 모두 6개 업체가 사업 참가 의향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공모에 응한 업체는 DS네트워크, 메리츠증권, IS동서 등이며 창원시는 오는 8월 30일까지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평가해 9월 안에 우선 협상 대상자 한 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진주문화원 이봉호 이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18년 원장과 사무국장이 발전기금 1,000만 원을 유용했고 2019년에는 위조한 회원들의 총회 참석 확인증으로 진주시 보조금 150만 원을 편취해 원장을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길수 진주문화원장은 뒤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기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고 보조금 150만 원은 문화원 운영비로 사용해 사법기관의 혐의 없음 판정을 이미 받았다며 사실을 왜곡한 행위에 대해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습니다. 거제경찰서는 대마초를 피운 뒤 차를 몰고 도주한 혐의로 30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1시 7분쯤 거제시 옥포동의 거주지에서 대마를 피우고 재배했다고 112에 신고한 뒤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거제에서 30km 이상 떨어진 통영까지 도주했다가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해안에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지난달 진해만과 여수 연안에 이어 최근 통영 북신만 해역에서도 관측됐다며 어업인들은 양식 어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간 관측 정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남 출신의 고 김병곤 민주운동가와 고 김영식 신부가 민주주의 발전 유공자로 선정돼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습니다. 고 김병곤 씨는 1953년 김해 한림면 출신으로 74년 민청학령 사건 등으로 구속된 뒤 1990년 감옥에서 위험으로 생을 마감했으며 고 김영식 신부는 고성 출신으로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 경남본부 상임 대표 등을 지냈고 지난 2019년 선종했습니다. 바른선거 경남도민 모임은 오늘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출직 공무원의 중도 사임 금지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 단체는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 출마를 위해서 중도 사임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무효화한 배신 행위라며 선출직 공무원의 중도 사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 구산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한 뒤에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을 창원시에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성이 부족한 골프장 건설을 재검토하고 법정 보호종인 갯개와 기수 갈고 등 잘피 등의 서식 환경 보호를 위해서 해안선 이격거리 50m를 지킬 것을 주장했습니다. 의령군의회는 오늘 열린 6월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주민돈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미술관 건립 시 기존의 문화관광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시책이 파생될 수 있어 문화 분권화는 물론 고인의 뜻에도 부합하는 최적지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회는 또 합천 LNG 발전단지 건립 반대 성명서도 채택했습니다. 하동 대송산업단지 분양의 필수 조건인 전력 공급망이 조기에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주당 경남도당과 하동구는 한국전력이 2026년부터 대송산단에 전력을 공급하면 분양이 차질을 빚는다고 보고 전력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하동군 주관으로 민간 사업자가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먼저 건설하면 한국전력이 인수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전 측과 의견 접근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경남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